윤석열 때문에 400억 토해낼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 함께 보시죠. 자, 그리고 윤석열이가요, 뭐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재판이야.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이야. 대선 자금 400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벌금 100만 원 받으면 국민의힘은 400억 토해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재판인데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구체적 혐의가 뭔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대통령은 무속인을 만난 적도 없고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 씨로부터 건진법사를 소개받아 함께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소윤으로 불릴 만큼 밀접했던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의 관계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그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 두 가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인데요. 윤석열의 혐의. 첫 번째, 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거. 네. 두 번째가 김건희한테 건진 소개받고 또 김건희랑 여러 차례 건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랑 나는 건진 만난 적이 없다. 요렇게 대선 그 후보 기간에 거짓말을 한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혐의입니다. 근데 이걸 뭐 불법 선거 캠프, 불법 사무실 그런 거 아주 빼박인데. 그게 맞았어. 근데 이거 좀 너무 약한 걸로 기소가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여기에 좀 충실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거짓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자백을 과거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자백을 자백한 게 있어요. 요거는 거짓말로 그냥 확정 지어도 됩니다. 윤우진이가요 세무서장 시절에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갑자기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윤우진의 동생이 윤석열의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 사건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해 준 것 아니냐 이런 혐의인데 그런 혐의에 대해서 당사자가 뉴스타파 기자 앞에서 자백을 한 오디오가 있어. 이거 보면 끝이야. 함께 듣겠습니다.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그랬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끝 아니요? 끝 아니야? 아니 끝 아니냐고. 당사자가 얘기했어. 당사자가. 참고로 뉴스타파가 이 보도를 해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독자 다 빠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던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400억 내야 되겠네. 이 사건은 사실 역사가 좀 오래된 게 사실은 윤석열 이제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뉴스타파가 그거 보도해가지고 그렇죠. 당시에 윤석열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뉴스타파 구독자 다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윤석열 당시 총장 그 내정자가 자기 육성으로 네. 내가 소개시켜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그런 얘기가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기사가 있었을 그랬어요. 겁니다.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기자하고 제가 정확한 지금 워딩은 기억 예. 못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죠. 네. 그런데도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나중에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뭐 친한 뭐 후배 형 관련해서 변호사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윤우진 당시 소장을 이렇게 서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막 하고 있었고 결국 최종 처분은 검찰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장이든 뭐든 다 하고 있는데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으로 있던 윤석열이 지금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한 것에 최종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렇죠.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피의자한테 보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네. 이거는 아예 그 변호사법 자체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법원에 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건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소개를 하면 그게 또 커넥션이 돼서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결코 검사로서는 검찰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전혀 해서는 안 된 일인데 당시 중수 1과장, 대검 중수 1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직접 수사권에 있었으니까 가장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던 곳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청문회 당시에서 사실대로 했으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그걸 감쌌죠. 네. 네. 뉴스타파에 문재인 정부 흔들지 말라고 난리 구독자 다 빠졌었다고요. 어찌됐든 굉장히 불편한 사실관계는 진실입니다. 네. 네, 불편한 진실. 네. 근데 보낸 이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네요 보니까. 아 이거 특수부 검사 출신이야. 같이 일하던 이남석 같이 옛날에 같이 일했던 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죄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남석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이죠. 이게 특수 출신 변호사고 먼저 나가서 돈을 벌고 사실은 윤석열 사단에 제가 듣기로는 어떤 그 복지, 나이트 라이프를 좀 나이트 라이프. 책임을 져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밤생활을 좀 도와주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아 또 그랬어요. 쌍방울 김성태와도 관련이 되어서 그때 이제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김성태 압수수색 할 때 네. 그때 이제 야 압수수색 들어간다라는 제보를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아갖고 피해라, 숨겨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남석.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에스크로 계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변호사비 대납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오해를 시켜서 그걸 갖다가 윤석열 사단이 뭐 이렇게 수사를 했다가 네. 이게 나중에 그 계좌가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변호사 계좌가 아니라 이남석 계좌라는 게 밝혀져 갖고 그게 또 이제 쑥 들어가고 그러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사단 이제 그 특수 출신 검사가 맡은 사건에 변호사로 들어가서 정치자금법 뭐 근데 2천만 원 이상이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갑자기 제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그게 갑자기 뭐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막 팍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검사 수사를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이남석이 변호사 돼갖고 들어오니까 수사가 갑자기 막 휙 꺾이더니 쑥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 주인 검사도 윤석열 사단입니다. 나중에 중앙지검 차장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특수부의 커넥션, 특히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그 패밀리 중에 한 명이라도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일찍 나와서 돈 벌면서 윤석열 사단들 그 뒤에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럼 이남석이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합니까? 큰 높음에서 아마 변호사 하고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지금 현재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치겠네. 아 근데 윤석열 변호인이 주장한 거 그게 오히려 더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최명성 변호사라고 네.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마지막 법률 비서관 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변호인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근데 이 건에 관해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를 팔아라.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남석 변호사한테
그 윤우진 씨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소개를 해준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네, 한 맞아요. 말이 그냥 나를 팔아라라고 음. 배려한 말로 한 맞아요. 거를 네. 그게 소개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윤석열의 방어 논리야. 이번 재판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아니 근데 제가 최욱 씨랑 얘기를 하다가 누구한테 날 팔아 내 이름 팔아 이렇게 얘기하면 소개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건 소개한 것보다 더 심하죠. 가가지고 내 이름 팔아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더 심하지. 수사 개입이지 그건 오히려. 그게 어떻게 소개를 시켜준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묘하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진술을 합쳐 보면 실제로 아마 소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특검도 기소를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직접적 수사를 한 근데 거예요. 방금 음성 들은 걸로만으로도 이거는 거의 진짜 빼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특수부 출신 아닌가 특수부 검사들이 새로 오면 그중에 자기가 친한 변호사로부터 뭐 난을 축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상에다 딱 올려놔요. 이름 나오게. 그럼 이제 조사가 들어왔다가 저 사람이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무실로 가서 선임도 하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법조가 많이 썩었을 때는. 지금도 그런가요? 두 분 좋은 시절 보내셨군요. 저는 일찍 나왔습니다. 네.